네, 안녕하세요. 고민 들어주는 작가 나영채입니다. 오늘은 소원을 이루는 마력 이투 이 책을 소개해 드릴게요. 작가는 펜 그라우트이고요. 펜 그라우트 소개는 본인이 이렇게 소개했네요. 나는 세계 여행가이고 사랑이 많은 엄마이고 베스트셀러 작가이고 백만장자이고 만나는 모든 사람에게 영감을 주는 증인이다. 네, 그녀의 블로그에서 써있는 말이라고 합니다. 싱글맘이고요. 16권의 책과 2편의 희곡, 1편의 TV 드라마를 쓴 잘나가는 작가라고 합니다. 인기 여행 블로거로도 활동하고 있는데 여기에는 그녀가 뉴질랜드에서 번지 점프를 한 이야기부터 모로코에서 카펫을 구입한 이야기, 니카라과에서 커피 열매를 딴 이야기까지 그녀가 경험한 놀라운 모험들이 모두 담겨 있다고 해요. 자, 처음부터 그녀가 이렇게 생기 넘치는 삶을 살았던 건 아니고요. 어린 시절부터 외모 컴플렉스에 시달리고 마음의 상처를 안고 살던 그녀가 가능성의 장, 가능성의 장이라는 용어가 나중에 설명이 나올 거예요. 가능성의 장과 만나게 되면서 자신의 인생을 하나씩 바꿔나가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그 결과 하고 싶은 일을 하고 원하는 남자와 데이트를 하고 갖고 싶은 것을 얻게 되었다고 하는데 이 책이 어떻게 보면 유인력, 끌어당김의 법칙하고도 비슷한 부분도 있지만 훨씬 더 조금 구체적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읽기가 쉽고 그리고 적용하기가 굉장히 편하다는 거 한번 같이 볼게요. 자, 새로운 커리큘럼 이 내용을 볼게요. 대장원칙 1번 대장원칙 다른 모든 원칙의 기본이 되는 원칙이라고 해요. 이것은 보이지 않는 에너지 포스 또는 무한한 가능성의 장이 존재한다. 당신의 힘에 정확히 48시간을 주어 그 존재가 드러나게 해야 한다. 그리고 분명하고 실수 없는 신호, 결코 우연으로 치부할 수 없는 신호를 요구하라. 이렇게 되어 있네요. 두 번째, 폭스바겐 제타 원칙. 새 차를 샀을 때를 기억하는가? 꿈에 그리던 차라고 생각하며 이 차를 내 차로 만들어야겠다고 처음 결심했을 때에도 폭스바겐 제타는 개성이 뚜렷한 독특한 차로 여겨졌다. 드디어 내가 대리점으로 가는 길, 나는 거리에서 8대의 자동차 가운데 한 대가 폭스바겐 제타라는 사실을 알게 됐다. 네, 우리가 좋아하는 차를 마음속에 품게 되면 운전할 때 꼭 그 차들이 굉장히 많이 보이죠. 저도 지금 사고 싶은 차가 있는데 예전에는 보이지 않았어요. 근데 지금 운전할 때 굉장히 많이 보이더라고요. 정말 좋은 신호죠. 그런 거는 우리가 갖고 있는 생각, 우리가 내리는 판단은 모두 가능성의 장에 영향을 미친다. 네. 아인슈타인 원칙, 이게 세 번째 원칙이고요. 당신도 역시 에너지 장이다 라는 이 원칙은 영적 원칙의 초석이지만 이 원칙이 처음 빛을 본 것은 물리 실험실이었다. 자, 여기서 아인슈타인 원칙에 어떤 도구들이 필요하네요. 벽장에 쌓여있는 세탁소에서 준 철사 옷걸이와 맥도날드에서 공짜로 얻을 수 있는 빨대만 있으면 된다. 이 구체적인 설명은 나중에 작가가 또 설명하고 있어요. 아인슈타인 원칙이라고 기억만 해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번째, 아브라카다브라 원칙. 네, 아브라카다브라. 말한 대로 될지어다. 아브라카다브라. 매우 강력한 주문입니다. 토머스 에디슨, 짐 캐리 이런 사람들이 한 가지에 집중하면 그것은 확장된다고 해요. 이 실험을 통해 당신의 쓸데없는 생각이라는 것은 없으며 우리 모두는 마음이 옆길로 새는 것을 아무렇지도 않게 내버려두는 경향이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될 것이다. 그쵸? 우리가 대부분 하는 생각들이 물론 좋은 생각도 있어요. 긍정적인 생각도 있지만 뭐가 계속 안 될 것이다, 힘들 것이다, 뭐 이런 생각들 많이 하는 편이죠. 그래서 그 생각들을 내가 통제하지 못하면 하루 종일 내가 그 생각들에게 시달리는 경험들을 하셨을 것 같아요. 자, 5번째, 안내자 원칙. 안내자 원칙은 가능성의 장과 연결되면 정확하고 무한한 능력을 보유한 안내자를 얻게 된다. 네. 안내자는
자기 내면에 있겠죠. 6번 슈퍼 히어로 원칙. 생각과 의식이 물질에 영향을 미친다는 원칙에 지배를 받는다. 네. 7번 칼로리 원칙. 칼로리 원칙은 뭐냐? 당신이 먹는 음식과 당신에 관한 생각이 당신의 몸과 끊임없이 춤추고 있다는 사실이다. 당신이 칼로리를 소비하는 행위에 죄책감을 느끼면 음식은 부정적인 진동을 만들어 당신 뒤에서 일제 사격을 강한다. 음식에 사랑을 불어넣으면서 생각과 의식이 물리적 신체의 발판을 제공한다는 원칙이라는 거네요. 자, 101마리 달마시안 원칙. 이건 매우 중요한 원칙인데 이게 이런 거죠. 크루엘라 드빌의 악마 부족은 달아난 강아지들을 잡으려 합니다. 자, 이 영화에서 강아지들이 숨어있는 헛간에서 늙은 스코티 스테리어는 그녀의 계획을 알아차리고는 컹컹 짖어 옆 마을의 바셋 하운드에게 도움을 청합니다. 바셋 하운드도 컹컹 짖어 더 먼 곳에 있는 닥스 훈트에게 메시지를 보내죠. 양자 물리학에서는 이런 커뮤니케이션이 동시에 일어납니다. 강아지들이 도움을 필요한다는 사실을 스코티 시테리어가 알게 된 바로 그 순간 30km 떨어진 곳에 있는 닥스 훈트도 바로 그 사실을 알게 되죠. 같은 이치로 하나의 입자에서 일어난 일은 동시에 다른 입자에게 전달이 됩니다. 이 실험에서 당신은 이메일이나 편지나 특별한 전달 수단을 사용하지 않고 다른 장소에 있는 사람에게 메시지를 보낼 수 있을 것입니다. 네. 9번째, 오병이어의 원칙. 우주는 무한하고 풍부하며 신기할 정도로 융통성이 있다. 이 원칙은 또한 두려움이 별것 아니며 크게 깊은 숨을 한 번 쉬면 그만이라는 사실을 입증할 것이라는 거죠. 자, 이제 아주 점점 재밌는 얘기들이 많이 나오는데요. 생각에 대해서 또 얘기를 해볼게요. 가능성의 장은 당신이 내보내는 에너지를 따른다. 당신의 생각 진동은 그와 연관된 다른 진동을 끌어들이게 되죠. 저녁 식사를 준비하다가 나는 감자 으깨는 기구인 포테이토 매셔를 하나 사면 편하겠다는 생각을 한 적이 있었습니다. 물론 어느 누구에도 그런 생각을 말하지는 않았고 그저 나 혼자 생각했을 뿐이죠. 살아가면서 우리는 에너지를 사용하는데 대부분의 시간을 보내면서도 우리의 생각과 말과 행동이 상황을 바꾼다는 사실은 모르고 있습니다. 그쵸? 내가 뭘 사야겠다 생각하고 있는데 내 친구 웬디가 나를 찾아와서 보따리를 풀었는데 그게 포테이토 매셔라는 거죠. 네. 그런 경험 가끔 하지 않나요? 내가 뭔가 이거 필요해 했는데 누가 이렇게 짠 하고 선물로 준다든지. 네, 가끔 그런 경험이 있으면 이게 이러이러해서 이렇게 됐구나. 네. 또 그런 입증을 받게 되죠. 자, 볼게요. 그녀가 여기 작가의 그녀가 자기 자신을 아까 써놨죠. 자기 소개를. 나는 세계여행가이고 사랑이 많은 엄마이고 베스트셀러 작가이고 백만장자고 만나는 모든 사람에게 영감을 주는 증인이다. 이런 채널에 초점을 맞추기 시작한 것은 그녀가 20년 전부터라고요. 자식도 없었고 작가 되기 전이고 자신을 좋아하기 전이었다고 하네요. 하지만 원하는 것에 초점을 맞춘 이후로 그녀는 책을 16권 쓰고 희곡을 2편 그리고 20년 동안 잡지 칼럼을 써서 수입을 얻어왔다고 해요. 뉴질랜드에서 번지 점프를 하고 모로코에서 카펫을 구입하고 니카라과에서 커피 열매를 따고 이런 것들을 해왔다고 합니다. 자, 하버드 대학의 신경학자 존 몬셀은 이렇게 얘기했다고 합니다. 사람들은 실제로 있는 것을 본다고 생각하지만 사실 그렇지 않다.
두뇌가 어떤 정보를 받아들이기 결정하면 일단 여러 신경세포 사이에 다리를 놓고 신경섬유를 꼬아서 신경경로를 만든다는 거죠. 보통 사람은 1000억 개의 신경세포를 가지고 있으며 각 신경세포는 무수한 연결선을 갖고 있어 두뇌에는 여러 개의 고속도로가 만들어진다고 해요. 자, 신경경로가 만들어지면 당신은 다른 지방을 여행하는 일을 그만두게 됩니다. 내 고향 캔자스를 가로지르는 70번 고속도로가 좋은 비유라고 하는데요. 예를 들어 북서쪽 구석에는 작은 그랜드 캐년이 있고 퀸터라는 마을 근처에는 캐슬록이라는 석회암층이 있다고 해요. 그러나 캔자스를 통과하는 사람들은 70번 고속도로를 벗어나는 법이 거의 없기 때문에 이런 지리적 구조물이 존재하는 것은 짐작도 못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아름다운 것을 못 본 채 이 캔자스가 지루하다고 단정하는데 그게 아니라는 거죠. 자, 가장 밋밋하고 가장 빠르고 가장 쉬운 길에 70번 고속도로를 놓은 고속도로 설계자들처럼 우리는 그중 복잡하지 않은 길을 골라 그 위에 신경 경로를 세우게 되는 거죠. 대부분 전에 많이 다녔던 길이고, 그러나 그런 길이 현실을 보여주는 것은 아니라는 거죠. 네. 두뇌의 길과 고속도로는 아주 일찍이 건설된다고 합니다. 두뇌의 길과 고속도로를 같이 이제 비유로 들었네요. 네. 우리가 태어날 때는 모든 가능성을 가지고 있지만 점점점 뭔가 한계를 짓게 되죠. 그래서 우리의 신경 경로는 전에 갔던 곳을 재방송한다는 사실, 이걸 기억했으면 좋겠네요. 인어공주를 보고 또 보는 3살짜리 어린아이처럼 우리는 비틀린 환영을 악착같이 붙들고 놓지 않는다고 해요. 아무리 환영이 우리를 비참하게 만들지라도 우리는 우리가 만든 재앙을 믿기를 더 좋아한다고 합니다. 같은 실수를 같은 안 좋았던 일을 계속 반복하게 되는 그 이유가 여기 있게 되네요. 자, 의식은 거대한 고층 건물에 비유할 수 있다. 나는 2층에 살고 있지만 내가 내 생각으로 만들어낸 것은 17층에 있을 수도 있다는 거죠. 17층에 도달할 때까지 내게 그것은 여전히 없는 것과 같습니다. 그래서 나는 여전히 기다리고 또 기다립니다. 쉽게 이해가 되지 않는가? 이는 TV 수상기에도 비유할 수 있다. 케이블 TV 서비스를 신청하면 100개가 넘는 채널을 볼 수 있어요. 하지만 우리가 실제로 보는 것은 한 번에 하나의 채널 뿐이죠. 코미디 프로그램에서 코미디언이 익사를 떠는 장면을 볼 때 다른 99개 채널에서는 무슨 장면이 나오는지 알 수 없죠. 그래서 자신이 진정 원하는 채널에 머무르는 것이 정말 중요합니다. 이게 별표입니다. 별표. 빠져나가고 싶은 현실에는 방송 시간을 주면 안 된다. 현재 내가 가장 바라는 것만 채널을 맞추어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바라는 것에만 채널을 이거는 정말 연습이 많이 필요해요. 바라지 않는 것에 채널 맞춘 것을 오랫동안 했던 사람들은 쉽진 않아요, 정말. 근데 이런 책과 영상과 점점 경험을 하면서 분명히 깨달을 거예요. 아, 내가 바라는 것에 채널을 맞추는 게 왜 그렇게 중요할까? 네, 오늘은 여기까지 첫 부분, 소원을 이루는 마력, 펜그라우트를 제가 소개해드리고 다음 시간에 더 재밌고 유익한 내용 소개해드릴게요. 감사 가득, 사랑 가득 응원합니다. 고맙습니다. 사랑합니다.